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저 공공임대 빼면 뭐 일반 분양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저를 믿는다는 건 어떤 상황이 오든 두려워하지 않고 반드시. 잠깐. 자꾸 믿으란 얘기 하지 말고 다른 말을 한번 해보세요. 다른 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진짜. 장훈영 한마디에 말이 안 통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자, 2021년 1월 14일 공공재개발 8개 구역이 선정이 됐죠. 자, 그렇다면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재개발과 공공재개발은 어떻게 다른지, 자, 두 번째로 일반 분양 물량은 얼마나 나올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공공재개발로 지정된 지역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은 과연 얼마만큼의 리스크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정체되었던 정비구역 8곳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자, 그렇게 하면은 4,700호 정도 공급이 기대가 되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제나 신규 구역도 3월 말에 후보지로 선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차적으로 기존에 정체된 정비구역을 공공재개발로 8곳을 지정을 했다. 지정된 지역을 보면은 다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죠. 신문로 2-12 같은 경우는 광화문역이랑 가깝다. 그 다음에 양평 13구역 바로 옆이죠. 플러스 알파로 양평은 2군데. 자, 14구역도 바로 밑에 이제 지정이 돼서 지도를 표시해 보면, 자, 여기가 13구역, 14구역 해가지고, 자, 이웃집이 이렇게 오손도손 같이 지정이 됐다. 자, 그리고 봉천역 인근에 봉천 13구역도 이쪽에 지정이 됐네요. 자, 동대문구로 넘어가면 신설 1구역, 자, 신설동역 인근 지역에 대상지로서 지정됐고, 자, 용두 1-6구역, 청량리역 인근, 청량리 호재 많죠? 그 인근에 지정됐다. 자, 그 다음에 강북 5구역, 미아 사거리역이랑 접해 있는 지역. 마지막으로는 핫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흑석 2구역, 바로 흑석역이랑 가까이 있는 지역인데요. 중앙대병원을 바라보고 있는 이 지역, 약간 낙후된 지역이 개발에 들어가겠다. 자, 이 지역 여기쯤에 이제 서장훈 빌딩도 있죠. 자, 현재 가치가 이제 100억 원에 상회한다는 그 빌딩을 가지고 있는 서장훈 씨, 그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재개발과 어떻게 달라지느냐. 신설동을 예로 들자면 일단은 법적 상환 용적률 곱하기 1.22만큼의 용적률을 주겠다. 자, 그렇게 해서 세대수를 늘리고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분상제를 제외한다.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한다. 자, 공공이 참여를 하는데 일반 분양 물량에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시키는 물량을 만들어주겠다라는 얘기죠. 자, 이러려면 분양가 상한제를 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정리해 보자면, 자, 용적률 상향하고 기부채 납을 좀 덜하게 한다. 그리고 사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제외하고, 자, 그리고 융자 잘해주겠다. 그 다음에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라는 게 기존의 재개발과 다른 점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조합원 물량, 일반 물량, 공공임대 물량이 얼마나 나온다는 건가요? 자, 그래서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50%는 공적 임대로 공급을 하겠다. 기존 재개발의 용적률을 상향시켜서, 자, 1.2배 놀렸죠. 그래서 세대수를 증가시킨 다음에 그 총 세대수의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의 절반은 공적임대, 절반은 일반 분양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시에서는 조합원 분양이 35%라면 나머지 32.5, 32.5를 각각 분양 임대로 주겠다는 거죠. 기존의 세대수, 이제 조합원 물량분은 요 정도인데 이제 그거를 용적률을 완화시켜서 요 정도 늘리겠다라는 얘기죠. 총 세대수의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50%는 일반, 50%는 공적 임대라고 치고 기존에 발표됐던 자료를 토대로 대입을 시켜봤어요. 자, 일단 흑석 2를 예로 들자면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총 1310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자, 그중에 기존 세대수, 자, 조합원 분양 물량은 한 270세대가 된다라는 거죠. 총 세대수에서 조합원 물량을 뺀 나머지 분의 50%는 임대주택 일반 분양 물량이라는 얘기죠. 자, 뉴스를 보니까
흑석 2구역의 임대주택 등의 물량이 502세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산한 거 오차가 그렇게 크진 않아서 자 이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적용을 한다면 일단 합계 4,763세대 공급 중에 기존 조합원 물량은 1,704세대.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기를 빼면 한 3,000세대가 분양 물량으로서 공급이 되는데 그 중에 1,500세대는 임대주택 등의 물량이고요. 청약을 통해서 분양받을 수 있는 물량은 약 1,500세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리 많이 늘려봐도 2,000세대는 넘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된 일반 분양이라는 거죠. 자 요거는 임의적으로 일반 분양과 공공 분양을 50대 50으로 나눈 거라서 실질적으로 나중되면 분양 물량이 틀릴 수 있다라는 점이죠. 자 그렇다면 일반 분양 물량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지정된 지역에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를 사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걸 알고 이제 정부에서 규제 2개를 걸어놨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일단 과거로 들어가서 2020년 9월 21일 날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를 공고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도정법 77조에 따라 공모 공고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을 위한 기준일로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투기를 막기 위한 권리기준 산정일이 2020년 9월 21일이다. 자,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신축 빌라가 준공이 된다든지 소유권을 얻게 된다면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질의를 했어요. 공공재개발 관련 신축 빌라. 자, 그래서 답변으로는 투기 목적으로 무분별한 신축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를 방지하고자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이 내용은 신축 빌라를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될 내용이니까 기존의 구주택을 사면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정부는 이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렸습니다. 정부는 추가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신축 빌라 등의 투기 방지를 위해서는 권리 산정일을 9월 20일로 지정을 했고, 신축 빌라가 아닌 구주택들의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요것도 틈새가 있습니다. 이 허가 대상 면적을 초과할 경우에 있어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시군구청에 받아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이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허가를 안 받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 특히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중공업 지역이라서 중공업 지역은 66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 있어서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일 수 있는데, 자 66제곱미터라면 20평 좀 안 되는 면적이죠. 엄청 넓네요. 자, 원룸 투룸 사더라도 문제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가 바로 양평역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중공업 지역으로 돼 있고요. 여기가 다 중공업 지역입니다. 거의 다죠. 기존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허가 받기 위한 면적의 범위가 좀 크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급하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최소 면적 더 좁힌다.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18제곱이었지만 그 면적을 더 줄이겠다. 자, 공공재개발 주택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한다. 자, 명시되진 않았지만 조합 설립 이후 기존 조합원으로부터 지위를 승계받은 조합원, 자, 그런 분들은 주택 분양가가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신축 빌라는 공고일 이후 새로 지은 경우 조합원의 입주권이 안 나올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직접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권리 산정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겠다. 자, 마지막으로 조합원 분양 물량을 승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분양가가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